안녕하세요. 경의선 책거리 오랜만에 나왔네요. KBS 정용실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나오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해도 좋고 바람도 불고 또 나뭇잎도 푸르르고요. 오늘 문학 산책에 특별한 일일 책방 주인이 오셨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오셨을까 궁금하네요.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남궁희 네. 선생님이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네. 오늘 일일 책방 주인이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일일 책방 주인을 맡아서 여기 그 와. 책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울리신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는 어떤 곳인지 제가 그냥 들어오면서 보니까 문학 산책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는 그 도심 안에 시민들이 그 녹음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테마별로 책을 배치해서 책과 함께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 중에서도 여기는 문학. 문학 네, 산책이니까 네, 테마가 문학 산책하는 공간이에요. 네. 어떤 책을 읽으실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막 생겨서요. 우리 좀 앉아서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물론이죠. 예. 네, 그러면 앉으시죠. 앉아서 얘기 좀 예.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일일 책방 주인으로 남궁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원래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신데 책방 주인이 돼 보셨거든요. 네, 원래 원래 꿈꾸셨어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 원래 꿈이잖아요. 이 책이 쌓인 공간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책 지키고 앉아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옆에서 책 보고 있는 네, 그런 걸 늘 꿈꿔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루만 지켜봤는데도 꿈이 이루어진 것 같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으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주로 있는 책들이 아까 이제 문학책, 지금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는 소설책들이 주로 많이 놓여 있는 것 네,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소설이고 네. 저 뒤쪽에 시집들이 시집도 좀 있고. 놓여 있고 저 뒤쪽에는 세계문학 전집 놓여 있고요. 아주 재밌는 책들 많은데 어떤 장르를 주로 읽으세요, 선생님? 저는 사실은 이전에는 시인 되려고 했었어요. 그 학생 때, 대학생 때. 그래서 문학청년, 문청. 네, 정말 문청. 원래 문청들 항상 시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시집을 네. 이렇게 막 끼고 다니고 막 물론이죠. 어, 물론이죠. 물론. 그래서 네. 전 대학 다닐 때도 의대에 다녔을 거잖아요. 네. 근데 항상 그 의대 교과서랑 그 사이에 얇은 시집을 그건 되게 한 권. 두꺼울 텐데. 네, 되게 두꺼운 거에다가 조금 더 두껍게 아, 한 권 껴서 다니는 그런 멋있었겠다.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네. 근데 읽는 거냐? 이렇게 뽕으로 들고 다니는 거냐? 이성을 유혹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어. 진짜로 시가 좋았거든요. 정말 시인이 되고 싶으셨구나. 시인이 되고 싶어서 모든 문학은 다 시로 통한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저는 산문을 쓰는 작가로 그쵸. 지금 계속 산문을 쓰고 있고 예. 산문을 쓰다 보니까 물론 그전에도 읽었지만 자연스럽게 좀 더 소설이라는 장르에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설이라는 장르를 많이 읽습니다. 아, 주로 읽으시는 장르가 최근에는 네. 소설 장르. 이전에는 시를 많이 읽었는데 요새는 소설이 어. 좋더라고요. 야, 그러면은 어떤 책 너무 많잖아요. 재밌는 책들이. 너무너무 많죠. 네. 예.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고 지금 보시는 분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제가 일단 추천책을 좀 들고 네. 와봤는데 제가 몇 번이고 계속 추천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 책. 너무너무 감동적. 너무너무 감동적인 네. 리처드 플래너건의 네. 먼 북으로 가는 좁은 길이라는 저는 책이에요. 이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그래요? 그럼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이 예. 제가 좋았던 건 주인공이 의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우리가 보통 책에서는 의사가 영웅으로 그려진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어쨌든 그려지는데 여기서도 물론 영웅적 의사가 출연을 해요. 근데 이 영웅적 의사는 계속 자신을 고뇌하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의사가 호주인인데 일본군한테 포로로 잡혀요. 어머니. 그 온 부대원이랑 네. 한 번에. 어. 그래서 그 동남아에서 죽음의 다리를 만듭니다. 예. 근데 이 죽음의 다리를 의사가. 만들면서 의사랑 같이 모은 부대원이랑. 근데 의사니까 좀 계급이 높겠죠. 그래서 자기 부하 직원들을 챙기면서 거기서 그 노동을 받아내야 되는 그 일을 겪고 돌아온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거기서는 영웅적인 행동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영웅에도 가깝고. 근데 돌아오면은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영웅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서 어디 바람도 피우고 뭐 그냥 아주 인간적으로 위선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영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큰 고뇌를 느낍니다.
그렇군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을 텐데 내가 하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했을 뿐인데 이 사람들이 나의 인격이라든지 나의 너무 다른 모습을 찾아내서 계속 영웅이라고 보니까 내 바람을 피고 있는 자아 뭐 이런 것들이랑 계속 고뇌를 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겠네요. 네. 나를 바라보는 기대에 내가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이 주인공 라인도 주인공 라인인데 이 소설에는 정말 그 전쟁을 겪은 다양한 인물 군상들이 나옵니다. 거기 나왔던 많은 전쟁 프로들 뿐만이 아니라 뭐 어디 그 참전했던 뭐 조선인도 참전하죠. 그다음에 일본군 장교들도 참전하죠. 그다음에 뭐 그 일본군 의사들은 뭐 생체해부를 하죠. 뭐 이런 각각의 전쟁 후의 이야기들이 대단히 좋은 문장으로 흥미롭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서도 일본군 생체 해부를 담당했던 의사가 말하는 대목을 오늘 낭독을 하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그 문장이 인상적이셨군요. 저는 보통은 그 문장이 인상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네. 그냥 생체해부는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예. 생체 해부에 참가를 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그냥 평범하게 환자를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는 기억이 남아 있을 거예요. 죄책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본 분위기는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 괜찮아. 네, 괜찮아. 그거는 미국 잘못이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싸웠을 뿐이야라는 분위기에서 혼자 죄책감을 느끼면서 인간이니까요. 그 산채로 미국인 청년을 해부대로 잡아다가 그 해부를 해서 장기를 꺼내던 기억들을 되살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낭독을 한번 어떤 말을 했을까 들어볼게요. 너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예. 땅에 정신없는 흔들림이 멈추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벽에 걸린 그림, 거울, 창문, 고리에 걸어둔 열쇠 등 모든 것이 부르르 떨면서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밖에서는 당신이 친숙하게 알던 모든 것이 영원히 사라져버렸을지 모르고요. 그거야 당연하죠. 나카무라가 말했다. 마치 세상이 그 어렴풋한 소리를 내는 것 같죠? 맞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다. 해부실 천칭의 스테인리스 접시가 미국인의 심장 때문에 떨릴 때가 꼭 그랬습니다. 마치 세상이 떠는 것 같았어요. 사토가 얼굴을 움직여 기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사람이 왜 날 믿었는지 압니까? 이시야마 교수 말입니까? 아니요. 그 미국 공군 병사요. 모릅니다. 그 사람은 내가 하얀 가운을 입었으니 자기 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대목이 마지막 대목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죄책감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이 나는 참전했던 의사야. 의사는 예. 의사로서 그 미국인을 잡아다가 생체해부를 하려고 해부대에 눕혔는데 이 사람 치료를 받거나 이 사람은 반항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냥 순순히 묶이면서 마지막까지 웃다가 생체해부를 당하는 거죠. 근데 왜 반항하지 않았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내가 하얀 가운을 입었으니까 날 도와줄 줄 알았어요. 도와주는 의사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볼 때마다 울어요. 이번에도 선생님이라는 네.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네, 무조건 이 하얀 가운을 입으면은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적어도 이 사람이 해를 끼치지 않을 거다. 아무리 이게 전쟁 중이고 아무리 이게 비인간적인 우리가 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도 그런 그 전쟁의 참혹함과 그런 의사로서의 뭔가 돌덩이 같은 죄책감을 나타낸 너무 좋은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저 울어요. 지금도 벌써 네, 부르신데 네. 뭔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어떤 무게를 느껴보시는 그런 책이 아닌가. 남달리 그 대목이 또 유난히 들어오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대단히 문장 자체도 너무 좋은데다가 그런 의사로서의 감성을 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 네. 리처드 플래너건 책을 한 권 해주셨고 추천을 한 권 갖고는 좀 모자르거든요. 아, 네. 그 다음 책은 레이먼드 카버의 대성당이라는 책이에요. 이미 뭐 너무 많이 유명하고 많은 작가들이 언급한 맞아요. 책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한 3-4번 정도 봤는데 처음 볼 때는 그냥 재밌다. 근데 나중에 보면 볼수록 체호부로부터 그 영감을 받은 현대 단편 소설이 레이먼드 카버에서 이렇게 다른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더니즘적인 거랄까? 네. 뭔가 그 전에 리얼리즘적인 소설에서 예. 막 사실을 막 있는 힘껏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레이먼드 카버의 세계는 딱 단면, 네. 어떠한 딱 단면만을 주면서 여운을 남기고 딱 사라져가는 그 구성 자체가 이 소설로서 너무 전 매력이 있어서 네, 늘 보게 되는 아니 근데 책을 왜 한 번 안 읽으시고 이렇게 여러 번 읽으세요? 좋아하는 책이라 여러 번 읽고요. 아. 예, 보통 책은 한 번만 이게 좋아하는 이- 책은 예,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좋아하는 책은 돌려봐요. 담고 싶은 책은 특별히 예, 이런 문장을 쓰고 싶다, 이런 감성을 담고 싶다면은 한 두세 번 정도 봐야지 좀 닮아지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 안에서는 또 어떤 대목을 인상적으로 보셨을지. 되게 네, 이 책에서는 되게 유명한 단편이 있어요. 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이라는 매우 유명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네, 제목이 약간 어렵네요. 네, 이 네. 내용은 레이먼드 카버의 소설이 줄거리가 복잡한 게 많이 없어요. 아주 줄거리가 항상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편에도 크게 뭐 복잡한 내용은 없고 한 부부가 아들의 생일 케이크를 주문을 하는데 아들이 사고로 죽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로요. 네.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이 병원에서 정신이 없는데 이 생일 케이크 주문한 데서 계속 전화를 해서 장난 전화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왜 케이크를 안 찾아가냐 이렇게. 아들은 죽었는데. 그러면은 뭐 생일 케이크 주문한 쪽은 뭐 열심히 주문받고 반들었으니까 죄는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아들 죽은 거랑 상관이 없으니까. 예. 근데 여기는 심정적으로 너무 분노가 스러운 거죠. 고작 케이크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예. 그래서 아들이 죽은 다음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빵집을 찾아가는 거죠. 너희를 다 뒤집어 버리겠어. 이 빵집을. 이렇게. 그 사건이군요. 네. 이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이 빵집에 가는데 이 빵집 주인이 그 노동을 하다가 피로에 지친 얼굴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부부 얘기를 들어요. 그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그리고 빵집 주인이 대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낭독할 대사예요. 뭐라 그랬을까? 너무 궁금하네요, 정말.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미안하단 말 해야겠소. 빵집 주인이 팔꿈치를 탁자 위에 올리며 말했다.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거요. 내 말 잘 들어요. 나는 빵 장수일 뿐이라오. 다른 뭐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소. 예전에,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을지 몰라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일들이니까 나도 잘 모르겠소. 어쨌든 내가 어땠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거요. 지금은 그저 빵 장수일 뿐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들의 변명이 될 순 없겠지요. 그러나 진심으로 미안하게 됐습니다. 자제분에게 일어난 일은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한 일도 죄송합니다. 빵집 주인은 말했다. 그는 탁자 위로 두 손을 내밀더니 손바닥을 펼쳤다. 내게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의 심정에 대해서는 간신히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라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미안하다는 것 뿐이라오. 부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빵집 주인은 말했다. 나는 못된 사람이 아니오.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전화로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아니라오. 요약하자면 더 이상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는 걸 알아줬으면 뭐 그렇다고나 할까요? 부탁이요. 그 남자는 말했다. 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지 여쭤봐도 되겠소? 빵집 안은 따뜻했다. 하워드는 탁자에서 일어나 외투를 벗었다. 그는 애니 외투를 벗는 것을 도왔다. 빵집 주인은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탁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오븐으로 가더니 몇몇 스위치를 껐다. 그는 컵을 찾아 커피 메이커에서 커피를 따랐다. 그는 크림이 든 종이곽을 탁자 위에 놓았고 설탕 종지도 가져왔다. 아마 제대로 드신 것도 없겠죠. 빵집 주인이 말했다.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시죠. 뭘 좀 드시고 기운을 차리는 게 좋겠소. 이럴 때 뭘 좀 먹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요. 그가 말했다. 왠지 따뜻해지네요. 그렇죠. 예. 그
자녀를 잃고 항해를 하러 돌아갔는데 왠지 이 빵집 주인의 사과가 이보다 더 나은 사과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진심 어린 그러네요. 사과로 느껴지고 그 이후에 그 화해의 제스처가 내가 방금 만든 빵을 건네주는 거잖아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너에게 도움이 될 거요.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은 다 같이 빵을 먹으면서 자기들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그냥 밤새 이 부부랑 빵 장수가 그냥 이 평화롭게 나를 지새우는 그런 장면으로 끝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화해, 이런 화해의 문장들, 이런 사과의 문장들, 좀 뭔가 정제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진심이 느껴진 문장들이 그렇죠. 이 카보의 문장에서 전 느껴져서 이 대목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네요. 지금 뭐 화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힘든 분들도 많은 정말 세월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조금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문장을 골라주셨어요. 정말 일주일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으시길래 이런 책들을 다 읽으셨을까? 소설책을 평소에 얼마나 읽으세요? 제가 매주? 이번 책에는 한 달에 20권만 읽자. 이런 한 달에 20권? 한 달에 20권 넘게 읽지 말자. 어. 이런 내용을 썼었는데 이건 사실은 제가 그 약간 행동 강령 같은 내용이 이 책에 있어요. 네. 거기 써 있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 행동 강령은 제가 작가 되기 전에 정하신 거예요? 작가 되기 전에 제가 정했던 어. 거고 지금은 거의 책을 읽는 게 거의 일처럼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한 20권까지는 못 보는 것 같아요. 한 15권 정도? 많이 보시네요. 네, 15권 정도? 아니 근데 의사 일을 하시면서 직업을 또 하시면서 읽는 게 집중을 사실 하기 사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응급실 출근할 때도 읽으면서 가고 아. 퇴근할 때도 책 읽으면서 나오고 예. 눈 떴다가 다시 이렇게 그 대목 읽고 이런 식으로 틈 날 때마다 계속 그냥 누군가가 써놓은 활자를 읽고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야, 활자 중독에 거의 가까우신데? 한때는 그 별명이 그랬는데 네. 네, 지금은 좀 딴 일 하느라 안 읽을 때도 있고 있어요. 저도. 그렇군요. 네. 근데 책을 이게 고르는 것도 보면은 본인의 취향이 드러나거든요. 아마 이 두 권을 고르신 것 안에도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벌써 저런 종류의 책들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하고 벌써 느끼셨을 거예요. 전 일단 네. 저는 별거 없어요. 저는 그냥 일단 유명한 사람, 네. 유명한 작가. 유명한 작가, 네. 누구나 많이 언급하는 책. 근데 내가 왜인지 안 읽은 거 그런 거 일단 찾아서 읽어봐요. 네. 뭐 가령 뭐 안나 까레리나 이거 실제로 안 읽은 사람 많잖아요. 끝까지 안 읽죠. 끝까지 안 읽죠. 그럼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1권을 읽다. 네, 죄와 벌. 네. 뭐 무슨 내용인지 알아서 맞아요. 끝까지 안 읽잖아요. 근데 아. 그런 것만 읽어도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읽을 네. 게 너무 많죠. 그런 것만 해도. 근데 그것만 딱 읽어보면은 이제 내가 뭘 읽어야 될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작가들의 더 다른 작품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 작가들이 언급한 작품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결국은 이 고전 문학, 세계 문학 그 고전에서 예. 거의 다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계속 책을 읽게 되네요. 그래서 그런 외국 책은 고전 종류나 그냥 유명해서 남들이 다 좋다고 했던 책 주로 읽고 그다음에 한국 책들은 그냥 아는 사람? 아는 작가? 주변의 작가들? 아는 예. 작가들이 뭐 책 이번에 뭐 냈다 그러면은 어, 그런 작가들 책부터 일단 우선 읽고 예. 그다음에 또 한국 작가들도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작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작가분 책들도 신간 나오면 웬만하면 다 봐요. 그렇군요. 네. 이 정도 보다 보면은 거의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한 달에 지금 뭐 거의 20권에 가까운 15권, 15권. 많이 보면 와. 20권도 보고요. 지금 같이 이렇게 책을 읽어보면서 작가님만의 그 어떤 글을 책을 쓰고 하는 그 과정이 조금씩 이제 그려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1부는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고 그거네요. 산책 만남 2부 순서에 이제는 이렇게 책방에 대한 얘기 좀 그만하고 남궁민 작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는 좀 찾아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네. 네.